자, 이제 넷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310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310페이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좀 이렇게 사례 형식으로 된 문제 좀 풀어보죠. 51번. 자,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수익 표시를 하셨네요.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예, 맞아요. 대가관계. 지금 지문에서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이게 지금 대가관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문장은 낙약자 을은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되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이 수익 표시한 후에도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 표시했든 안 했든 을이 돈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죠. 바로 해제할 수 있죠. 자, 3번 병이 수익 의사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그쵸? 수익 표시하면 권리를 취득하죠. 권리의 발생 요건. 4번 을이 상당 기간 정해서 병한테 수익 여부 확답 최고했어요. 근데 기간 내로 확답을 못 받았죠. 답 안 했죠. 이러면 수익 표시 뭐 하는 걸로? 거절하는 걸로. 본다. 맞고요.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돈 주고 나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정답 1번이고요. 자, 53번 문제도 보죠. 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병은 수익 표시했다. 갑, 을, 병.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똑같고요. 수익 표시도 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병에게 대금 수령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기간 내 확답받지 못했다. 예,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2번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때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을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 병은 취소 못하죠. 누가 취소하셔야 돼요? 갑이 해야죠. 을이 사기쳤으니까 갑이 취소해야 되겠죠? 병은 못해요. 자,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 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해제권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해제를 했다는 거죠. 요약자, 낙약자는 수익 표시 후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제3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이런 거 한다고 못 한다고? 이런 거 못 합니다. 할 수 없다. 수익 표시 후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수익 표시한 후에 당사자가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합의로서 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음.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거다, 소멸 안 한다는 거다, 제3자 권리가.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합의 해제하더라도요. 근데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자든 낙약자든 누군가가 해제권을 행사했어요.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면 이때는 제3자 권리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 경우는
제3자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를 한 경우는요. 근데 지금은 합의 해제라는 거죠. 다르죠? 다르죠. 자, 현재 지문에서는 합의 해제였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5번 을이 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대금 채무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병은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죠. 정답이 2번이었고요. 넘기세요. 자, 30회 수정된 문제 볼까요? 55번 문제. 55번.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역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죠. 1번.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나요? 지금 결국 1번은 대가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갑이 을에게는 대항할 수가, 이행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번 맞는 말. 자, 이번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예,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3번이요. 병이 수익 의사표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예. 4번이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됐어요. 착오 취소됐습니다.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합니까? 안 속하죠. 보호받는 제3자입니까? 아니요. 돈 받는 제3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이 착오로 취소했을 때 그 착오 취소의 효력을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 보호 못 받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 4번 정답이에요. 자, 5번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병에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럼요.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56번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제. 해제 파트. 자, 반드시 기본 한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파트죠. 해제 파트. 해제. 일단 해제 사유가 뭐죠? 해제 사유.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죠? 법정 해제라면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이 있죠. 이행 지체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할 때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해제. 최고하시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그때 해제권 행사. 근데 이행 불능은 불가능하니까 최고 안 하셔도 되지요.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추가적인 거는 문제 풀면서 또 말씀드리죠. 자, 두 번째. 해제권 행사. 자, 해제권 행사는 결국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권이라 그러죠.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그리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뭐로서 하는 것이다? 네? 뭐로서 하는 거죠? 자료 피세요. 네? 알 리가 없죠, 그죠? 자료 피세요. 이건 알 리가 없어요.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제가 이상한 질문했어요, 지금. 자, 543조.
543조를 보시면요. 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나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 그 해지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뭐로서 한다? 의사표시로서 한다. 의사표시로서. 자, 그래서 해제권 행사와 관련해서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가분성.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불가분성 547조. 547조. 1항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다. 즉, 여러 명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싹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서 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했다. 그럼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싹 다 행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불가분성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 효과. 효과가 중요하죠. 해제 파트는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효과. 첫 번째, 해제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다.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야 되죠. 그게 무슨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양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예, 동시이행 관계. 자, 그리고 해제를 할 때 채무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소급효로부터 제3자가 보호받죠. 네, 보호받는 제3자의 문제도 나옵니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기본적으로 물권자다, 채권자다. 물권자죠.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보호받으니까 물권자가 보호받는 거죠. 자, 계략적인 목차였고요. 문제 풀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6번서부터 풀어보죠. 56번. 계약해제 틀린 겁니다. 자, 1번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지와는 구별된다. 맞나요? 예,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고 해지는 어떻게 무효죠? 장래를 향해서 무효죠. 해지는요. 그 점에서 구별되죠. 자, 2번입니다.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나요? 이자 가산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합의로 끝냈으니까요. 합의로. 자, 그러면 합의 해제에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정 해제에서는 해제를 하는 그 사유가, 해제권 행사를 하는 그 사유가 채무 불이행입니다. 법정 해제에서는요. 따라서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자 가산 의무도 있어요, 없어요? 이자 가산 의무 있습니다. 법정 해제에서는요. 근데 지금은
법정 해제가 아니라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아니, 합의 해제라는 거는 그 사유가 뭐죠? 사유. 합의. 그게 사유잖아요.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로 끝냈으니까 손배 청구 되고 안 되고 이자 가산 의무도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자,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고 다음 3번 합의 해제에서도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자, 4번입니다. 약정 해제권 유보는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정 해제, 법정 해제는 사유 자체가 다르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에서 합의 해제에도 해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그거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합의 해제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손배 청구가 안 되는 거죠. 정답 5번 넘기세요. 57번 최고 없이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57번 문제에서는 해제를 할 때 최고하고 해제하는 거 찾으시라는 거죠. 지금 기억.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될 때 최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기억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이행지체입니다. 기억은 이행지체, 최고하고 해제. 니은에 매도인의 과실로 매매 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됐고 이행불능이다. 불가능한 상태죠. 최고 없이 해제했죠. 자, 이것은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 디귿에서 말하는 거는 뭐죠? 약정 해제. 최고에서 해제해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이행불능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또 뭐 있죠? 예, 정기행위. 최고 안 해도 되잖아요. 또 뭐 있죠? 미리 거절. 이행하지 않겠다고. 미리 거절해버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약정 해제 사유입니다. 약정 해제라는 건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해제 사유를 정했고 그 사유가 있을 때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들은 최고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것은 약정 해제로서 최고 필요 없고요. 리을은 뭘 말하는 거죠?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미리 거절하시는 거죠. 최고 안 하셔도 됩니다. 미음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가 다시 철회했죠? 이런 미리 거절했다가 철회한 거니까 미리 거절이에요? 미리 거절 아니에요? 미리 거절이 아니에요. 그럼 최고 해야 됩니다? 최고 안 해도 됩니다? 최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비읍. 계약 성질상 일정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쵸 정기행위. 최고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즉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은 기읍과 미음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0번 문제 이어서 보죠.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에 관해서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여야 함이 일반적이다. 맞나요? 네. 지체는 최고해야 되죠? 2번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유효다. 자, 만약에 기간이 상당하지 않아요. 그럼 상당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만약에 최고 기간 자체를 안 정했다.
그런 경우도 상당 기간으로 추정해요. 기간을 안 정해도 너무 짧게 해도 최고를 했다면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어요. 자, 3번에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최고를 요하지 않고 반대급부 제공도 필요가 없다. 맞나요? 지금 이행불능이죠. 일단 최고 안 해도 되죠. 근데 반대급부 제공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이 주택을 팔기로 했어요. 을은 중도금까지 줬어요. 아직 잔금은 아직 안 줬어요. 근데 잔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주택이 갑의 귀책으로, 채무자의 귀책으로 멸실됐다. 그럼 이게 바로 이행 뭡니까? 불능이라는 거죠. 그럼 을은 잔금 주고 해제해야 돼요? 그냥 해제해요? 그냥 해제하죠. 잔금 줘야 해제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잔금을 주고 해제해야 된다면 어차피 잔금 주고 나서 해제하면은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줬다 다시 받습니까? 잔금 줄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불능이니까 최고도 필요 없고 반대급부 제공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반대급부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네. 자, 그럼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거죠? 4번 정기행위입니다. 최고는 필요 없죠? 근데 해제는 하셔야죠.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4번 정답 틀렸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일방이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미리 거절입니다. 그러면은 이행 제공 없이, 최고 없이 바로 해제 가능합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넘기세요. 이제 61번 문제로 가죠. 61번 이행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인 경우 해제를 위해서 최고는 필요 없으나 반대급부 제공은 필요하다. 지금 1번은 이행불능이죠. 최고도 필요 없고 반대급부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죠. 1번 바로 정답이죠. 2번 갑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매매한 후 중도금 받고 다시 이 건물을 병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이게 뭐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요? 할렐루야. 이게 뭐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중도금 받았죠? 근데 이걸 병한테 등기 넘겼다고요.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중간 생략 등기 누구시죠?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자, 그럼 이중매매 했는데 병한테 등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목적물 소유자가 병이 된 거죠. 그럼 갑이 을한테 물건 넘겨요? 못 넘겨요? 못 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행불능이죠. 따라서 이때는 을이 갑한테 최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잖아요. 3번 전항에서 일매수인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그쵸? 전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매수인의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아니 지금 매수인의 귀책으로 이행불능이죠. 이거 지금 4번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뭐죠? 맞아요. 채권자 위험 부담이에요. 매수인의 귀책. 채권자한테 귀책이 있는 거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잖아요. 해제 못해요. 이때는 위험 부담 법리가 적용되니까. 따라서 맞는 말이죠. 자, 5번 채무자의 귀책으로 이행불능이다. 이때 상대방은 이행기 전
최고 없이, 그쵸? 즉시 해지할 수 있다. 5번은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으니까 이행 불능이거든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문제 보죠. 63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63번 문제. 자,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집행됐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즉시 해제가 되겠습니까? 해제가 안 됩니까? 해제돼요? 해제 안 돼요? 매매를 했는데,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야 되잖아요. 갑이 건물을 팔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건물에 뭐가 들어왔다? 가압류 들어왔다고요.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이 건물을 을한테 못 넘기는 겁니까? 건물이 멸실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가압류 들어온 거 뭐 하면 돼요? 말소시키고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말소시키면 오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물에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자체만 가지고 갑의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즉시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못합니다? 해제를 못합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하라고 뭐 해야 돼요? 청구해야죠, 갑한테. 말소시키세요, 선생님. 이거 말소 안 시키면 나도 돈 줍니다, 돈 안 줍니다? 돈 안 줍니다. 라고 뭐 행사하면 되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요. 가압류 말소시키고 물건 넘길 때까지 나 돈 안 줄 거야. 라고 이거는 항변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해제할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불능이 아니어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쵸? 근데 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맞나요? 왜 해제 못하죠? 부수적 의무여서. 협력 의무는 부수적인 거여서 해제 못하죠. 맞는 말. 자,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입니다. 이러면 지금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죠. 이행불능. 그럼 채권자 측에서는 최고도 없이 반대급부 제공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법정 해제권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의 유보가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 미칠 수 없다. 약정 해제, 법정 해제는 다른 해제입니다. 서로 영향 안 미쳐요. 5번.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그중 한 사람이 계약의 목적물을 개조했다. 목적물을 이렇게 개조해버리면은 목적물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제권이 없어져 버려요. 네? 목적물을 뭐 했다고요, 지금? 개조했다고. 아니, 왜 개조를 합니까? 매매를 했어요, 일단.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받으셨어요. 갑으로부터 물건을 받으셨다. 근데 이 물건이 갑한테 받을 물건이 여러 개인데 지금 한 개밖에 안 온 거예요. 한 개밖에. 그러면 완전한 이행입니까? 불완전한 이행입니까? 불완전한 이행이죠. 불완전한 이행인데 갑이 물건을 을한테 조금 더 넘겨줘야 되는데 그 넘겨주셔야 되는 물건이 멸실돼 버렸다면은 이행이 불능인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을한테 해제권이 있는 거죠. 그럼 을이 해제권 행사를 하면 갑한테 받았던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은 을한테 뭐를 주고요? 예? 돈 주고요. 지금 이해 안 되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자, 갑이 매도인이에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갑이 팔기로 했던 물건이 두 개였던 거예요. 두 개. 1번 물건, 2번 물건. 두 개. 두 개 넘기기로 했어요. 1번, 2번. 그리고 을은 대금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근데 여기서 갑이 1번 물건을 을한테 넘기셨어요. 일단 1번 넘겼어요. 그리고 을은 2억을 지급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억을 줬으니까 갑이 나머지 2번 물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줘야 되는데 갑의 귀책으로 인해서 2번 물건이 멸실됐다. 완전한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것도 이행불능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그럼 갑의 이행불능이 있었으니까 을은 뭐 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을은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를 해서 다시 돌려받고 돌려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받았던 1번 물건을 갑한테 뭐 하고? 돌려주고 얼마 돌려받고? 2억 돌려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물건을 을이 뭐 했다고요? 개조했다고요. 물건을 망치셨다고요. 이러면 원래 그 상태로 돌려줄 수가 있다고 없다고? 아니 돌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을의 해제권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법에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개조시키면은 해제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문 다시 보세요. 자, 해제권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계약의 목적물을 개조하셨어요. 그럼 개조했으니까 그자의 해제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자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근데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니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불가분성에 의해서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불가분성에 의해서. 따라서 맞는 말이라는 거죠. 맞는 말. 그죠? 예.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내려갑니다. 64번 문제도 풀어보죠. 64번. 자, 64번 들어가기 전에 조문 한 개 보고 가죠. 조문 한 개만. 방금 봤던 거. 자, 오늘 받으신 자료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553조가 나와요. 553조 맨 밑에. 보시면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다. 물건 망쳤습니다. 또는 가공, 개조로 인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꿨다. 이러면 해제가 된다고 안 된다고? 해제 안 되고 해제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개조시켰으니까. 가공시키셨으니까요. 이거를 저기 출제한 거예요. 자,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 64번 문제 갑니다. 법정 해제 틀린 거 1번. 이행지체의 경우에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후, 그쵸?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해제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상대방이 해제하려면은 반대 급부 제공도 필요하고 최고를 해야 된다. 맞나요? 지금 이번 지문은 이행 불능이잖아요. 그죠? 최고할 필요 없고 반대급부 제공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2번 정답. 자, 3번에 계약 성질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로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뭐죠? 정기행.
최고 안에도 해제할 수 있다. 4번,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나요? 영향 안 미치니까 별개죠. 해제도 하고 추가적인 손배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거 착오 파트에서 아주 유명한 판례였죠.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해제권 행사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넘기세요. 자, 66번 가죠. 66번. 66번 안 풀 수가 없죠. 26회, 28회, 29회 유사라고 돼 있네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틀린 겁니다.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합의 해제니까. 2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지금 2번은 합의 해제 말하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 말하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 말하는 거죠. 이자 가산 의무 있습니까? 예, 이자 가산 의무가 있죠. 자, 3번입니다.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익 현존 여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이게 바로 원상회복의 뜻이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따라서 받았던 것들을 다 되돌려야 되고 그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원상회복 의무는 반환을 할 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거 불문이라는 거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거 싹 다 받은 거 전부를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원상회복 의무의 바로 뜻이죠. 선악 불문하고 싹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반환할 것이 물건일 때는 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죠? 과실이죠, 그죠? 과실을 붙여서 반환해야죠. 반환할 것이 금전이면 뭐를 붙여서 반환하시고 이자 붙여서 반환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과실과 이자를 싹 붙여서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에게 맞춰진 후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적물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복귀하는 겁니까? 아니고 뭐죠? 자동 복귀죠. 4번에서 말하는 묻고 있는 게 지금 자동 복귀죠.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다음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등기하여야가 틀린 거죠. 등기 안 해도 복귀합니다. 4번 정답. 자, 5번에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 매도인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을 하는데 이때 반환 의무 이행지체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원상 회복한다는 것은 물건에다가 과실을 붙이고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인다는 거죠. 이런 거 자체가, 이런 원상 회복 자체가 채무 불이행의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니까 이거를 반환을 하시라 라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시면 이제 보호받는 제3자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호받는 제3자. 해제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려면은 이를테면 이런 분들이죠.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다. 자, 그러면 일단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을이 이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수도 있죠. 병한테 팔아버렸다, 이미. 그러고 나서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해제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되겠죠? 소급해서 무효. 갑과 을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근데 문제는 해제하기 전에 이미 제3자 병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해제의 소급표를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어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이에요. 자,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네. 지금 순서가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된 거예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자, 만약에 해제가 먼저 됐고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된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제3자가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신 거면 이때는 경우가 다르죠. 이때는 보호받는 제3자 선의가 보호되죠. 선의만 보호가 된다. 그래서 위에하고 아래하고 구별해야 되죠. 주로 출제될 때 이 위에 거 출제됩니다. 그냥 해제 파트에서 제3자라고 하면 밑에 말하는 거, 위에 말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어?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자,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 되려면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뭔가 거래를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시고 더불어서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뭐를 취득해라? 완전한 권리.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받는 제3자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 두 파트가 있어요. 제3자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 그냥 제3자라고 하면 아까 봤었던 돈 받는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의 제3자도 있고. 자, 그리고 보호받는 제3자 관련해 가지고는 의사표시 파트에서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 문제는 이렇게 두 파트에서 나온다고요. 보호받는 제3자. 통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허위 표시에 따르는 그 계약에 의한 그 통정의 외관을 믿고 신뢰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 자가 보호받는 제3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고요?
완전한 권리까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넓게 보호되는 거죠? 어디가 더 넓게 보호된다? 통정에서 넓게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관계만 맺으면 돼요. 따라서 통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걔가 채권자든 걔가 채무자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다 보호받습니다. 통정을 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제3자를 조금 더 폭넓게 보호한다는 거죠. 통정에서는요. 근데 해제는 해제가 이루어진 게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여서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까지 취득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요? 물권자라 그러죠. 예? 물권자. 제가 여기 왜 채권자, 채무자라고 적었죠? 정상이 아니네요, 그죠? 자, 채권자뿐만 아니라 물권자도 폭넓게 보호가 된다. 통정에서는. 근데 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보호받기 때문에 물권자가 보호되는 거라고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다르다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제3자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해제 파트에서는 이해관계는 기본이고 완전한 권리까지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에서 보호받는 사람은 등기를 하신 분들, 등기를 안 하신 분들, 등기하신 분들. 자, 만약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가셨다면은 물건에 들어가신 분들, 채권에 들어가신 분들, 물건에 들어가신 분들이 보호받죠. 기억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라면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 대항력 못 갖춘 임차인. 대항력 갖춘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분들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보호받는 제3자 되는 거죠. 해제 파트에서요. 네. 너무 설명 길게 해버렸어요. 네? 문제 풀 시간이 없네요. 자, 바로 69번부터 보죠. 69번. 자,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역.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보호받는 제3자입니까? 아니요. 얘는 무슨 제3자? 너 돈 받는 제3자. 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다시 건물 매수했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었다. 등기를 했다고 등재가 됐다고? 등재가 됐다고요. 그럼 등기는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보호받는 제3자 아니고요. 자, 디귿에 계약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받은 자. 채권을 받으신 거죠. 그럼 물권자라고 채권자라고? 너는 채권자라고요. 보호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채권자는. 자, 리을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의 기한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갖춘 때 어떻습니까? 보호받습니까? 자, 지금은 해제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맺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문에서 등기를 했고 선의라고 돼 있잖아요. 보호받는 거죠. 미음.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에 급부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자, 지금 가압류 들어갔을 때는 채권에 들어갔는지 물건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들어갔어요? 급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거죠. 그죠? 목적물 가압류한 거죠. 그럼 채권을 가압류, 물건을 가압류. 물건을 가압류했다는 거잖아요. 보호받아요? 예, 보호받아요. 보호받습니다. 자, 비읍.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비읍에서 물어보는 거는 해제가 된 것은 매매, 토지 매매인데 현재 매수인은 토지 매수인이 아니라 무슨 매수인? 건물 매수인이라는 거죠. 토지가 갑 거고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지 매수 토지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을이 여기다가 건물 신축을 하신 거죠. 건물 을 거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을 매수한 자가 있다면 병은 건물 매수인이잖아요. 건물 매수인. 이때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다면 이때 병이 과연 보호받는 제3자겠냐는 거죠. 이때 병 같은 경우는 토지와의 이해관계입니까? 건물과의 이해관계입니까? 건물하고의 이해관계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비읍도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자는 지금 어디입니까? 리을하고 미음이죠.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3자 문제를 조금 더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70번서부터는 다음 주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 오실 때 계약 강론을 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은 임차인 권리, 양도 전대 이 뒤까지 373페이지까지 문제를 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안 풀면 의미 없어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